그날 제가 거기 간 건 맞는데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라고 진술을 하다 보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조사실에서 검사나 수사관은 적이 아니지만 동시에 내 편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검사로 이제 10년 가까이 직접 이제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즉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보이는지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다 보시면 내가 검찰에 소환이 되었을 때 조사할 때 이렇게 진술을 해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TMI 유형입니다. 묻지도 않는 말까지 쏟아내는 피의자인데요. 들어오자마자 결코 말이 멈추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날 제가 왜 거기 있었냐면요, 제 친구는 사실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때 사건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기관, 검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사실 신나게 전부 다 받아 적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내가 한 말을 전부 다 적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입장이 바로 선택하는 말이 조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사기 혐의로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갚을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당사자가, 피의자가 스스로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바로 조사받을 때의 원칙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질문 받은 것만 대답하기. 수사관이 또는 검사가 앞에서 조사를 할 때 고개를 이렇게 갸웃거리면 불안해서 피의자는 말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 침묵, 그게 바로 이 수사기관의 전략이자 당사자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앞에 앉아있는 검사가 갸웃거린다고 한다면 필요 없는 수많은 정보를 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확인해 볼게요.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감정적 교감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피의자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또 동시에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검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검사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여기에 와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담당 검사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조서에 계속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 수사기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이 검사나 수사기관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은 이 직무 자체가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 추가 진술이 나눠요. 그날 제가 거기 간 건 맞는데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라고 진술을 하다 보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조사실에서 검사나 수사관은 적이 아니지만 동시에 내 편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정 이익을 구할 곳을 조사실이 아니라 그 바깥이 공간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억울함을 구하면서 내가 감정 교감을 하며 불필요하게 내가 불리한 사실을 전부 얘기하다 보면 검사나 수사관은 나를 이해하는 척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불리한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전부 적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사법조인형이라고 사실 정해봤는데요. 어설프게 뭔가 법률 용어를 쓰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반대로 화살로 돌아오는 유형입니다. 사실 이 형이 법적으로는 가장 위헌합니다. 수사관 또 검사님한테 얘기할 때 저는 이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사실 위법수지 증거 아닌가요? 검사나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가 유튜브나 지식인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을 아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법률 용어를 쓰는 순간 그 프레임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언급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앉아있는 검사나 수사관은 바로 그거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을 뜻하냐면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거네요 라고 행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 조서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실이면 처벌 안 된다 라고 알아요 라고 진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형법 제310조 보면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이익까지 충족되면 저 이거 범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검사나 수사관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는 사실관계는 일단 전부 인정하는 거네요
라고 당사자의 의도와 달리 조서에는 모두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 310조 00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검사와 수사기관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실을 전부 인정해 버리고 들어간다면 내가 거기서 괜히 아는 척을 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전부 작성되고 조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검사님께서 또는 검찰에서 내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검사님께서 또는 수사관이 물어보는 내용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꺼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는 검사님이나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 없이 TMI로 너무 많이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은 반드시 그게 본인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내용을 진술하며 감정으로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검사와 수사기관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도록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호소하고 제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조서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법률 용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법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